33번째 괴담. 비밀. 그날 있었던 일은 지금도 마음에 커다란 얼룩으로 남아있다. 초등학교 4학년생이었던 우리에게 검은 그늘이 드리웠다. 찌는 것 같은 여름날 사건. 비밀. 이 버스 정류장을 이용하는 건 2년 반 만이다. 그리운 전원 풍경을 만끽할 새도 없이 버스를 내린 순간 얼굴에서 땀이 흘러나온다. 지글지글 살을 태우는 햇빛으로 아스팔트 너머에 펼쳐지는 아지랑이. 도로 옆에는 무성한 풀숲, 귀 따가운 매미 소리. 전부 다 그리워서 짜증난다. 무거운 트렁크를 질질 끌면서 버스가 떠난 방향으로 조금 걷다가 오른쪽으로 돌아갔다. 울려다본 하늘색이 도쿄랑 다르다. 한없이 이어지는 푸른 캔버스에 하얀 그림 물감으로 쓱 훑은 것 같은 비행기 구름이 이어져 있었다. 눈이 부셔서 눈을 질끈 감았더니 장광 콘트라스트에 현기증이 났다. 멀다. 고향집까지 걸어서 15분이나 걸린다. 도쿄에서 신칸센을 타고 3시간, 제레선으로 1시간, 그리고 버스로 30분. 관광지도 없고 자연만 풍부한 깡촌이다. 전에 귀향한 건 대학교 1학년 겨울이었다. 그 다음 여름도, 다다음 여름도, 겨울도 알바니 여행이니 구실을 갖다 붙여서 고향에 가지 않았다. 돌아가봤자 소꿉 친구들이랑 노는 것밖에 볼 일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올해는 돌아올 수밖에 없는 사정이 겹치고 말았다. 이 여름은 특별하다. 그로부터 12년이나 지났나? 동창회? 어머니가 전화를 건 건 여름방학 들어가기 조금 전이었다. 그래, 내게도 알려달라고 나침이가 말했어. 나침이는 소꿉친구. 지금도 지방에 있는 친구다. 연락처를 서로 모르는 것도 아닌데 상경안으로 귀향했을 때 딱 한 번 만났다. 어머니는 오늘 나침이랑 슈퍼에서 마주쳐서 그 이야기를 들은 모양이다. 무더운 여름날에 그 오지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니 더 우울해졌다. 하지만 유키에가 사라진 지 올해 12년이지? 일단 13회기를 할 모양이래. 타카기시네. 거기에 맞추어서 동창회를 연다고 하더라. 유키에, 타카기 유키에. 어렴풋이 떠오르는 그의 미소를 떨쳐내듯이 고개를 저었다. 유키의 엄마가 너랑 나츠미 그리고 아키라랑 만나고 싶대. 너희 사이가 좋았으니까. 사이가 좋았다? 아니, 아니야. 그날은 우연히. 동창회 이야기를 들은 뒤로 더더욱 마음이 무거워졌다. 엄마, 나 말이지. 올해도 친구랑 여행 가. 그렇게 말하려던 내게 게다가 집도 바꾸잖아? 네 방에 있는 거 전부 버려도 되지만 놔두고 싶은 게 있을 수도 있으니 그런 것도 정리하러 와. 알았어. 돌아갈게. 돌아가고 싶지 않다. 돌아가고 싶지 않았지만 동창회 일정에 맞추어서 2박 3일 귀향하기로 했다. 다녀왔어. 문이 잠겨있지 않은 건 시골에서 늘상 있는 일이다. 여름이 되어 모기장을 친 현관은 더 위험하다. 도시에선 볼 수 없는 풍경이다. 집안에 누가 있으면 좋겠지만 커다란 소리를 내며 트렁크를 끌고 가도 인기척은 느껴지지 않는다. 아버지는 일하러 갔고 어머니는 뒤에 있는 밭에 갔나? 어쩌면 근처 집에서 잡담을 나누고 있으려나. 2년 반 만에 딸이 돌아온 날을 잊은 건 아니겠지? 일단 트렁크를 현관에 두고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에서 차가운 보리차를 컵에 따랐다. 2잔을 단숨에 마시니 겨우 살 것 같았다. 트렁크를 들고 2층에 있는 자기 방에 도착했더니 거기는 장렬 지옥이었다. 내가 돌아오니까 신경 써준 건지 창문이 활짝 열려 있었지만 유감스럽게도 열풍밖에 안 들어온다.
나는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20도로 맞추었다. 10분 정도 후에 겨우 땀을 식힐 온도로 바뀌었다. 자, 어디부터 손을 댈까? 고등학교 3학년까지 썼던 3평 정도 되는 내 방을 둘러보았다. 책상, 침대, 벽장, 옷장. 배치는 그대로였다. 먼저 책상 속부터 하자. 고등학교 3학년 당시 교과서나 참고서, 서랍 안에는 자잘한 물건이나 친구한테서 받은 편지와 사진. 버리면 안 되는 것과 버려도 되는 걸 나누었다. 생각보다 버릴 게 많았다. 특히 옷장 안에 있는 게 그랬다. 이제 안 입을 걸 꺼내어 쌓아두니 거의 텅 비었다. 고등학교 때 입었던 저지나 교복은 남겨두자. 다른 건 크기는 변하지 않았어도 유행이 지난 게 있으니 이제 못 입을 것이다. 내가 기억하기론 벽장은 텅 비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벽장 상단은 이불로 꽉 차 있었다. 분명히 오빠 가족이 묵으러 왔을 때 쓴다고 놓아둔 건지도 모른다. 밑에 칸에는 옛날에 듣던 CD가 들어간 상자나 그 무렵 잡지가 있었다. 오래된 앨범을 한 권 들었더니 안에 끼어있던 사진 하나가 툭 떨어진다. 어머나! 아이들이 4명 늘어선 사진. 끝에 찍힌 하얀 원피스를 입은 여자의 얼굴이 매직으로 칠해 있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불쾌함에 비명을 지를 뻔하다가 이걸 칠한 건 자신이라는 걸 떠올렸다. 제일 왼쪽이 나, 그 옆이 아키라, 그 옆이 나츠미, 그리고 유키에다. 검게 칠해진 건 유키에였다. 유키에의 미소가 무서웠다. 그래서 나는 그 얼굴을 새까맣게 칠해버렸다. 조심스레 그 무렵 앨범을 넘겼더니 똑같이 매직으로 칠해진 사진들이 있었다. 그건 전부 다 유키의 얼굴이었다. 오한이 들어서 앨범을 탁 닫고 다시 벽장 정리를 했다. 잡동사니를 억지로 쑤셔 넣은 상자를 비우던 손이 멈추었다. 안에 있는 게 뭔지 알았기 때문이다. 조심스레 여은 순간 책상 위에 둔 스마트폰이 소리를 내었다. 치하루, 돌아왔어? 벌렁이는 심장을 누르며 집어든 걸 주머니 속에 쑤셔 넣었다. 메시지를 보낸 상대는 아키라다. 아키라 또한 토호쿠에 있는 대학을 다니기 위해서 이곳을 떠나 있었다. 아키라도 돌아왔어? 읽음 처리가 된 후 몇 초 후. 오늘 밤 한가해? 나츠미랑 셋이서 안 만날래? 내일 만날 수 있잖아. 동창회에서. 그렇지만 그리워서. 나츠미랑 치하루는 고등학교 졸업한 후 처음 보는 거니까. 아키라가 그립다고 하는 말에 위화감이 느껴졌다. 아키라도 똑같은 걸 생각하고 있다. 분명히 나츠미도. 동지를 구하고 있다. 확인하고 싶은 것이다. 아니라는 것을. 우리 탓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밤 9시 무렵 나츠미 집 근처에 있는 술집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무렵 겨우 어머니가 돌아오는 소리가 들렸다. 시간보다 조금 늦게 술집에 도착하니 하나만 있는 개인실이 열리고 나츠미가 손짓했다. 오랜만, 치하루. 좀 살찐 거 아니야? 여전히 무례한 나츠미의 말에 울컥하면서 샌들을 벗고 올라갔다. 진짜다. 좀 얼굴 둥그러진 것 같네. 얼굴이 새빨개져서 만취한 아키라가 나를 보고 손을 들었다. 그러는 너는 상당히 멋쟁이가 되었구나. 옛날에는 감자 같은 얼굴을 한 주제에 그런 말이 나오려던 걸 집어삼켰다.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하러 온 게 아니기에 그날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맥주를 3잔, 4잔 마시면서 근황을 나누던 중이었다. 유키의 13회기라네. 나츠미가 중얼거려서 겨우 본론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결국 찾지 못했지? 그때 따라갈 걸 그랬어. 어두운 얼굴을 한 우리가 떠올린 그날, 마지막에 유키에랑 놀았던 날이다.
유키에 좀 더 빨리 붙여. 나는 4월 태생, 나츠미는 8월, 아키라는 10월, 유키에는 2월. 학년에 한 번밖에 없는 자그만 우리 학교에 유키에가 전학 온 건 초등학교 2학년 때였다. 유키의 어머니는 원래 이 마을 출신인데 이혼한 뒤 유키에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4월 태생인 나랑 비교하면 유키에는 작고 약해서 도쿄에서 온 탓인지 왠지 세련되어 보였다. 나는 왠지 그런 유키에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분명히 나츠미도 그런 이유로 유키에를 처음부터 싫어했다. 아키라는 나와 나츠미를 화나게 하면 무섭다는 걸 알기 때문인지 분위기를 파악하고 유키에에게 차갑게 대했던 것 같다. 이름이 계절을 연상시키는 4인조라서 선생님은 유키에를 우리 그룹에 넣었다. 이건 어때, 치하루? 부채를 필사적으로 붙이는 유키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힌다. 좀 더 세게 붙여봐. 바람이 약해. 나츠미, 이건 어때? 유키에는 언제나 웃고 있었다. 이쪽으로 바람이 안 오잖아. 미안, 아키라. 선생님은 그런 우리를 보고 사이 좋다고 웃었다. 학교에서는 실컷 유키에를 부려먹어 놓고 방과 후에는 유키에랑 놀지 않았다. 한번 놀아보니 발이 느려서 술래잡기를 해도 시시하고 나무 오르기도 못했으니까. 이제 유키에랑 안 놀아. 그렇게 말했더니 울 것 같은 얼굴을 하면서도 역시 필사적으로 웃으니까 열받았다. 초등학교 4학년 여름방학, 놀 약속을 한 우리는 우연히 유키에랑 마주쳤다. 어디가? 싱글벙글 웃으며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키에. 햇빛에 그을리지 않은 하얀 피부, 그것보다 더 하얗고 귀여운 원피스 차림을 한 유키에는 역시 시골애 같지가 않다. 게다가 귀여운 손가방에는 그 무렵 유행하던 인형 형태 키홀더가 매달려 있었다. 마을 애들은 아직 아무도 갖고 있지 않았던, 갖고 싶어도 얻을 수 없는 그걸 왜 유키에는 가지고 있었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도쿄에서 살던 헤어진 아버지가 선물한 소중한 물건이었을 것이다. 시원한 곳 갈 거야. 유키에도 올래? 겁쟁이인 유키에는 분명히 따라올 수 없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했더니 그래도 돼? 기쁜 듯이 유키에는 따라왔다. 그날 여름 우리가 놀던 곳은 신사 뒷산. 여기를 내려가는 거야? 유키에는 겁먹은 얼굴로 우리를 보았다. 그럼 안 오면 되잖아. 밑은 엄청 시원할 텐데. 아이가 5명 정도 여유롭게 들어갈 만큼 커다란 우물 속. 안을 들여다보아도 깜깜해서 이미 말라버린 줄 알았는데 돌을 던져보니 찬방 소리가 났기에 우리는 거기로 내려가 보았다. 벽에 붙은 덩굴을 잡고 내려간 곳에는 차가운 물이 어린애 무릎까지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낮에도 어두운 우물 밑바닥은 시원해서 그 여름 대부분을 우리는 거기서 놀고 있었다. 무서워하는 유키에를 내버려두고 3명이서 밑바닥으로 내려가 놀고 있으니 깍! 자그만 비명과 함께 유키에가 우물 안으로 떨어졌다. 다치지 않았나 걱정하는 우리에게 괜찮아, 도중에 손이 저려서. 미안한 듯 웃으며 그렇게 말하기에 놀래지 말라며 차가운 물을 끼얹었다. 유키에는 무척이나 즐거워 보였다. 전학 온 날 이후 제일 즐겁게 웃는 유키에를 보고 나도 즐거워졌다. 나츠미도 아키라도 즐거워 보인다. 어른들이 모르는 공간 속에서 공유하는 비밀이 아이들의 연대감을 충족시켜 주었다. 유키에의 엉덩이를 밀면서 겨우 우물에서 모두 기어나왔을 때 벌써 6시가 지났다. 돌아가자고 신사 계단을 내려갔을 때 유키에가 어라? 하고 소리를 내며 발을 멈춘다. 왜 그래? 나 잃어버린 게 있어. 이미 늦었잖아. 내일 찾지 그래? 나츠미가 말하자 유키에는 애매모호하게 웃더니 다시 신사 계단을 올라간다. 치하루, 나츠미, 아키라, 내일 또 놀자. 즐거웠어. 바이바이.
몇 번이고 손을 흔드는 유키의 하얀 원피스가 하늘거리는 게 지금도 눈에 선하다. 그리고 유키에는 사라졌다. 실종되었다고 한다. 유키에가 사라진 날 밤 토사붕괴가 일어나고 강이 범람할 정도로 큰 비가 내렸다. 그 탓에 유키의 수색이 시작된 건 다음 날 낮. 마지막에 놀았던 우리가 안내에서 오래된 우물도 찾았다. 아는 비 때문에 물이 어른 가슴까지 차올라 있었다. 어쩌지? 초조해하는 우리 귀에 들린 건 우물 바닥을 수색하던 소방대원 목소리. 안에는 아무도 없어. 그 목소리에 내심 안도했다. 유키에는 뭘 잃어버린 걸까? 눈이 새빨개진 유키의 어머니에게 우리는 모른다고 고개를 저었다. 나츠미랑 아키라는 모른다. 분명히 지금도. 하지만 나는 알고 있다. 유키에가 잃어버린 물건. 내일 봐, 치하루. 동창회 꼭 와. 네네. 됐으니까 앞보고 걸어, 나츠미. 아키라, 제대로 바래다줘야 해. 곤드레 만드레인 나츠미를 업고 역시 취한 아키라가 내게 손을 흔든다. 둘에게 지지 않을 만큼 취한 나도 집으로 돌아갔다. 그 도중에 올려다본 건 신사 토리이. 초승달이 비치는 신성하고도 정적인 곳에 자연스레 발이 향한다. 그날 유키에가 올라간 계단을 12년 후 내가 올라간다. 50단 정도 오른 후 신사 뒤에 있는 오솔길로 들어갔다. 취하지 않았다면 무서워서 들어갈 수 없었다. 아무도 없는 어둠 속에서 스마트폰 라이트를 켜서 찾은 건 그 우물이었다. 우물은 뻥 입이 뚫려 있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다가가 보니 철망이 덮여 있다. 유키에가 사라진 후 우물을 알게 된 누가 추락하는 걸 막기 위해 덮어둔 것 같다. 그 간이 뚜껑은 유감이지만 여대생인 나조차 쉽게 열 수 있었다. 우물에 걸터 앉아서 안을 들여다보았다. 취해 있어도 머리가 맑아온다. 습한 여름 공기가 피부에 달라붙었다. 밤인데도 맴맴맴 매미가 우는 건 인기척을 깨달았기 때문일까? 들여다본 우물 밑을 향해 발밑에 있는 돌을 하나 던졌더니 메마른 소리가 들렸다. 벌써 말라버린 것 같다. 잃어버린 거 주러 왔어. 유키에에게 말을 걸었다. 분명히 그날 유키에는 이걸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주머니에 쑤셔 넣은 것, 손바닥에 올려놓은 자그마한 인형 키홀더가 달빛에 비친다. 그날 유키의 엉덩이를 밀면서 우물을 올라온 내 눈앞에 손가방에 매달린 이 인형이 눈에 들어왔다. 갖고 싶었다. 정말로 갖고 싶었다. 뚝 키체인을 뜯어서 주머니에 넣었다. 아무도 내가 훔쳤다는 걸 깨닫지 못했다. 분명히 유키에조차도. 하지만 유키에는 인형이 없어진 걸 알았다. 떨어뜨렸다고 생각하고 되돌아왔다. 우물 밑바닥에는 옆구멍이 있었다. 어쩌면 유키에는 인형을 찾으러 거기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없게 된 줄 알았다. 하지만 어른들은 아무도 없다고 말했으니 분명 유키에는 여기에는 없을 것이다. 길을 잘못 들어 산속으로 사라져버렸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역시 이걸 돌려주려면 여기로 와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날 이걸 훔친 곳에서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유키에, 미안해. 정말로 미안해. 괴롭혀서 미안해. 귀여워서 괴롭혔어. 부러워서 괴롭혔어. 분명 나는 너를 동경했는데 그때는 그저 질투했을 뿐이었어. 저지른 일이 너무 유치해서 후회만 남지만 미안해. 정말로 미안해. 훔쳐서 미안해. 또 놀지 못해서 미안해. 우물 밑바닥을 향해 손을 뻗듯이 인형을 던지려던 순간 균형을 잃었다. 뺨에 떨어지는 차가운 물방울 감촉과
등이나 후두부에서 느껴지는 아픔으로 눈을 떴다. 울퉁불퉁한 감촉이 느껴지지만 어두워서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빛을 찾아서 두리번거리던 중 머리 위에 뻥 뚫린 둥근 입이 보인다. 거기서 들어오는 건 구름에 걸친 초승달 빛뿐. 우물 밑바닥에 떨어졌다. 취기가 싹 달아나고 들고 있던 스마트폰을 찾아보았지만 찾을 수 없었다. 이번에는 벽에 붙은 덩굴을 찾았다. 초등학생 때 오르내리던 덩굴을. 점점 구름은 달을 가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 오늘은 호울에 유키에가 흘리는 눈물이려나? 그날 유키에가 사라진 밤처럼 큰 비가 내리는 모양이라고 아까 나츠미가 말했다. 겨우 덩굴을 잡고 기어오르려고 한순간 뚝 소리를 내며 덩굴이 끊겼다. 오래되어서 그런 걸까? 초등학생 때보다 몸이 무거워져서 그런 걸까? 당황해서 다른 덩굴을 찾으려고 벽을 더듬다가 딱 한 곳, 벽이 없는 곳에 도달했다. 이건 옆구멍이다. 다른 덩굴을 찾지 못한 채 점점 빗줄기는 거세어져 갔다. 적어도 빗줄기가 약해질 때까지 버티자고 옆구멍에 몸을 집어넣었다. 내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누가 찾아주러 올 것이다. 요즘에는 스마트폰에 GPS가 있으니까 내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을 테고. 그때 비가 엄청 온 날도 우물에 찬 비는 어른 가슴께밖에 안 왔다. 그러니 나도 버틸 수 있다. 분명히. 그러니 비야, 빨리 그쳐라. 발밑에 차오르는 물과 어둠과 싸 하는 소리에 초조해진다. 몸을 움츠리는 내 귀에 들린 건 빗소리 말고 다른 소리. 처음에는 희미하게 어딘가 먼 곳에서, 하지만 즐거운 듯 웃는 어린애 목소리가 우물 안에서 들리기 시작한다. 보이지 않는 그 목소리가 들려오는 건 옆 구멍 속. 어둠 속을 자세히 바라보았다. 아무것도 없었을 칠흑 너머로 언젠가 본 하늘거리는 하얀 게 눈에 들어온다. 이건 꿈이다. 악몽이다. 어서 깨야 한다. 잃어버린 거 찾았어. 치아로. 깰 수 없는 꿈속에서 인형을 쥔 유키에가 나를 보고 웃었다.